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유성구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회 의안 접수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8일 송재만 의원의 발의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윤정희 의원의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이의환 의원의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이 하경욱 의원의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4월 1일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 개정 동안이 4월 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이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4건의 조례안과 2021년 수십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어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개회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7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7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기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 국, 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구보 발행 및 구사 편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지편찬위원회 조례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조례를 통폐합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전문에 걸쳐 구보 발행 및 구사 편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는 구보편집위원회와 구사편찬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의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는 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전문에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도서관 관리 운영의 위탁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4항의 도서관 사용료의 납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22조는 도서관 관리 운영의 위탁 및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3조 제1항 제5호의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고 전문에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윤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윤정희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의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약자의 관광 환경에 대한 편리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후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 관계를 안 제5조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6조 7조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재정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은 이현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하경욱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 증진, 심신 단련 및 건전한 여가 선용 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운영, 지방체육에 대한 예산 지원, 장애인 체육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진흥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조례로, 안 제5조에서 제13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구성 등을, 안 제15조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운영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6조는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단체 등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제19조는 체육단체 운영 방안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 감독 등을 규정하고, 전문에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연구직, 기술직 분야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지역 내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기업 기술 개발 지원과 구민의 과학 대중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사업 및 위탁 근거를, 안 제5조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기관이나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진로 체험에 대한 지원 마련 등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이 직업 세계에서 소외받지 않고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5조는 진로 체험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4조 제6호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한 건의 재정 조례안과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하경욱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은 하경욱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하경욱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6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선일입니다. 지역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황원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실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권리 보호와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해당 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처리와 이에 따른 신고 필증, 발급 업무 등에 관한 위임 사무를 별표에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불합리한 자치 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운영조례 등 6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운영조례, 유성구 구민제한제도 운영조례, 유성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유성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유성구 지역 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6개 조례에 대해 상위 법령 불이치 등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문 등을 찾아 일괄 정비하여 개정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불일치 또는 부적합하게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에 대해 미반영한 사항을 찾아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고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법규의 명확성과 주민의 이해도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 대한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하신 지금 조례 안건을 보면은요, 사무 위임조례죠. 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다른 부서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갈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이 많죠? 예. 그 6조 2항에 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있고, 6조 3항에 보면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도 있고요. 임대차 신고 규정 이런 부분이 지금 96페이지, 97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나오는데, 자, 임대차법에 의해서 계약할 때요. 전세 얼마로 잡혔습니까? 전세? 전세는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 규정이 바뀌면 얼마로 돼요? 신고해야 될 금액이 6천만 원 초과분이고요. 6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신고 의무화돼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월세는요? 월세 30만 원 초과 이상. 30만 원? 네네. 네. 근데 여기 신고를 구청에 와서 신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에 가서 신고하는 겁니까? 지금 그 업무를 그 신고 업무를 동에 이렇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동장에게 유임하는 걸로 지금 개정안이 바뀌었죠? 네, 이게 모든 신고는 동에 가서 해야죠. 그렇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월세 계약을 하고 전세 계약에서 6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가서 신고 의무죠. 네, 월세도 마찬가지. 월세를 받을 때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가서 신고해야죠. 네. 신고를 안 했을 때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 신고해도 100만 원이죠. 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안 나왔네요, 여기에. 아직 그 영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고 법에 그렇게 돼 자, 있는데요. 6월 1일부터 시행이죠. 네. 6월 1일부터 시행인데 1년간은 어떻게 합니까? 유보 과태료 부과 안 하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본 의원이 실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얼마나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하고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예.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6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9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6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야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원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일부 및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역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동조례안은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맞춰 중복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과 일부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1조, 제20조, 제23조, 제3항, 4항, 10항은 상위 규정과 중복된 규정들을 삭제하고 둘째, 안 제23조, 제7항, 장기재직 특별휴가 사용 기준 완화와 셋째, 동조 제9항 퇴직준비 특별휴가 기간 단축, 넷째, 동조 제13항 구청장 보상휴가의 연간 사용 한도에 대해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수분으로 변경,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수분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됨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6조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수분으로 하고 주민세 사업수분의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7조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동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 전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소정보 관리 및 활용 중심으로 사용을 촉진하며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둘째, 주소 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한 사용 분야를 확대했습니다. 셋째, 건물 번호판 및 사물 주소판의 제작 비용 산정과 넷째, 주소 정보와 관련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임기 및 해촉 등을 위한 주소정보위원회 사항을 정비하고 다섯째, 주소정보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대박에 위해 손해배상 공제가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섯째, 통일성 있는 주소정보 업무 추진을 위한 위탁 규정을 마련하고 일곱째, 주소정보 시설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토지 등의 출입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에 대해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 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요. 네. 여기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을 쭉 보면 특별히 그 바뀐 내용은 없어요. 예? 여기 106쪽하고 107쪽에 보시면은 할 수 있다를 다른 다로 바뀌었죠? 네. 할 수 있다가 다른 다로 바뀌었고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까지 퇴직 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했는데 1월로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구청장 직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에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냥 5일이라고 돼 있지만 연 5일로 돼 있죠. 예. 그러면은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퇴직 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퇴직 준비 중반을 해서 3개월 전에 휴가를 냈던 것을 1개월까지 그 여유를 준 겁니까? 그러면은
그전에는 퇴직자들이 3개월 전에 휴가를 가야 되는 걸로 조례가 돼 있었는데 예. 지금 1월로 돼 있다면은 예. 그 법이 바뀌어서 1월 한 달 남기고 전에도 휴가 신청을 해서 갈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한테 편의를 준 거네요. 편의 준 게 아니고 이제 원래 6월 말 퇴직이면은 4월 초부터 4, 5, 6 해서 이제 6월 말까지 퇴직 준비 휴가를 갈 수 있는데 이번 개정 사항은 이제 이게 좋은 조례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3개월 전에 해야 되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데 1개월 정도만 남겨놓고 갈 수 있다는 건 괜찮은 거지 않습니까? 휴가 기간을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아니면 유성구 조례의 내용에 의해서 바뀐 겁니까? 유성구 조례 내용을 바꾼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에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해서 연 5일로 돼 있어요. 예, 예. 5일 이내라는 것은 그러면은 그전에는 조례에 특별휴가를 얻었을 때 특별휴가는 포상을 받든지 하면은 여러 번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 번 갈 수 있죠. 예, 예. 예, 열심히 해서 포상을 받고 그 휴가에 맞는 어떤 저게 됐을 때는 1년에 2번도 가고 3번도 가고 여러 번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개정안을 보면은 연 5일로 돼 있어요. 네.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그러면? 이게 이제 5일 당초에 5일 이내에 특별휴가로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5일이 어떤 한계가 이제 불명확하기 때문에 1년에 5일을 갈 수 있다. 그렇게 한 번밖에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이 아니고 이제 하루씩 해서 5번도 갈 수 근데 이 있죠. 부분은 조례 내용을 봤을 때 유권 해석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이 교육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서 연 5일로만 바뀌어놓으면은 1년에 5일 한 번밖에 특별휴가를 못 간다라고 그렇게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본 의원은 보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겁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개정한 게서 연 5일은 여러 번 갈 수 있다. 1년에 5일이 한계죠. 그러니까. 5일이 한계잖아요. 예, 예. 근데 특별휴가라는 것은 어떤 포상을 받고 특별한 사유에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한다면은 특별휴가는 1년에 연 5일 한 번밖에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루씩 해서 요 내용에 대해서 하루씩 해서 이제 5번도 갈 수 있는 문제고 네. 한 번에 이제 5일도 갈 수 있는 문제인데 한 번 갈 때 5일 간다. 그게 아니고 이제 하루씩 갈 수도 있는데 이제 한도가 이제 5일이라는 얘기죠. 1년에 5일로 이제 한계를 걷는 갈 것이. 때는 1일도 가고 2일도 가고 예, 그 예. 5일 중에 3일도 나눠서 갈 수 있는데 이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유권 해석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포상을 받아서 1년에 2번도 받고 3번도 받을 땐 2번도 가고 3번도 포상 휴가를 갈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는 대상 공무원들이 알고 가야 될 것, 오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예, 알아야죠. 그렇습니다. 예, 예. 내가 받는 혜택인데 손해를 봐서 쓰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 예, 의원님. 이현 의원입니다.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인데요. 예,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신 겁니까? 예, 예. 상위법에 의해서요? 예,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전부 개정한 사항인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 이 내용에 포함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그 홍보물에 관한 사항 말씀이신가요?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내용이 조례에 이번에 전부 조례 개정하면서 바뀌었네요. 그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내용이 예. 개정 조례를 이제 개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상위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하신 겁니까? 그 기존의 조례에서는 그 홍보물을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할 때는 진행 중이었습니까? 완료상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진행 중인 거로 그렇게 보고를 나중에 했을 확인 겁니다. 좀 해주세요. 별도로.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국장 오광재입니다. 자치혁신국 소관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 일부 개정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정부협의회 임원 구성에 고문, 수석 부회장직을 추가하고 임원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며 사무국을 사무처로 승격하고 특별한 현안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 의원입니다. 조례에 앞서서 그 운영규약을 만드셨었죠? 예. 그 개정 행정 절차 이행 계획을 그 구청장님한테 보고하신 거죠? 예.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그러면은 1년으로 돼 있는 걸 2년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서 2년으로 가는데 지금 1년에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내는 금액이 얼마죠? 연간 500만 원씩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연간 500만 원인데 지금 개정안이 조례가 바뀌면서 금액은 뭐 상향되지 않았나요?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자,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에 연간 500만 원을 회비로 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회의하도록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던 회의를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예. 그다음에 참석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까?
여기는 회의는 참석하는데 수당은 지급하지 없습니까?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5분 뒤인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직제순회 의거,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 평생학습원 순으로 질의 답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유재산 공동 428회 1번지 외 1필지와 희유재산 복용동 557회 2번지 외 2필지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처분할 구유재산은 현재 공영주차장과 어린이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대전시는 이곳을 혁신창업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취득할 시유재산 중 복용동 557회 2번지 외 1필지는 하커동 커뮤니티 센터 신축 부지로 사용할 예정이며 구암동 623회 9번지는 보은회관 신축 부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교환 시 재산 가액은 감정평가 결과를 따를 예정입니다. 동 계획은 양 기관의 행정수요 충족과 주민수건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한 의원님. 이 동의안 동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앞주에 토지정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좀 지적을 했어요. 구룡 3통, 둥곡동, 둥곡지구 소류지가 있는데 일자리 경제과에서 관리하다가 토지정보과로 아마 작년에 이관이 됐을 거예요. 예. 근데 그 현장을 가보니까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를 해서 좀 청소하면은 뭐 청소한 거 환경과나 이런 데 청소를 하겠지만은 아마 직원들이 한 6분이 가가지고 청소를 다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보고를 받았어요. 네. 국장님도 보고 받으셨죠? 예, 예. 자, 이 얘기는 뭔 얘기인 거니? 공유 재산을 행정적으로만 관리를 할 게 아니고 의원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적으로만 관리를 할 게 아니고 그 공유 재산에 대해서 현장에도 가서 일자리 경제과에서 토지정보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럼 현장도 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거고, 하여간 그 직원들 한 6분이 나가서 청소하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적 절차에 의한 관리만 하지 말고, 인수를 했을 때, 지금 공유재산 관리를 좀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현장도 가서 좀 확인 좀 해라.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의원님. 국장님, 그 대전시하고 유성구가 공유재산 교환하는데 그 유성구 거는 공동에 있는 두 필지 처분하시는 거고 취득이 이제 보경동하고 구암동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차액이 생기잖아요. 예, 예, 그 현금 정산 뭐 이게 좀 차액은 뭐 정산하신다고 돼 있는데 예. 이번에 계획을 진행하시면서 그 시민안전체험관 때문에 무상 사용허가 하시잖아요. 도서관. 그쪽은 이제 도서관 쪽입니다. 예. 그럼 예. 그 안에 이제 청소행정과가 그 휴게 공간으로 쓰는 공간이 있잖아요. 예, 예. 그게 결국은 나중에는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할 부지를 좀 같이 검토하셔가지고 이번에 다 처리를 하시지 왜 그 검토가 안 된 건가요? 당초에는 그쪽하고도 이제 그 교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절차상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일단은 이제 무상 사용 허가를 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교환은 이제 그 공동하고, 보경동, 그리고 구암동, 이거만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지금 이렇게 교환하고 나서 지금 공유지로 나중에 그 청소행정과가 이전할 마땅한 부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유성도서관 쪽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는 건 있는데. 아, 보경동 그쪽 뭐 있어? 그쪽이지. 그 지금 그 청소년 수련원 그쪽하고 지금 그 유성도서관 하고 이제 교환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지를 시민안전체험관 들어가는 도서관 부지하고 네. 그 유스호텔하고 교환 검토하는 건 알고 있는데 예, 예, 근데 그 결국은 시민안전체험관이 들어오면 예, 청소행정과 그 휴게 공간은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어딘가로는. 예, 예. 그게 유스호텔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 공간은 아니, 그건 안 돼. 여기 청소년과 들어가고. 예, 그 추후에 확인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수시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앞서서 다 이제 그 상임위 통과가 됐는데요. 그 조례에 대해서 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상이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 이하경 국장님 다른 데에 좀 서서 좀 질의하고 답변 좀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 의원입니다. 예, 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있죠. 예, 예. 그 본 의원이 아까 질의하면서 이제 뭐 상임위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지만은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것은 분명히 알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제가 다시 국장님을 파는데 나오시라고 그랬고요. 제가 아까 그 유권 해석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유권 해석. 공무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유권 해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휴가를 3개월 전에 신청해서 가는 거냐 아니면은 1개월 남겨놓고 휴가 신청해서 가는 거냐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었죠. 네. 예, 그런데 이 내용이 질의한 내용도 안 맞지만은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도 맞지를 않더라. 지금 명퇴하는 분 있죠. 명예퇴직하는 분들이 있죠.
예, 예. 지금 이 내용은 본문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바뀌었다는 1월로 바뀌었다는 내용은 명예퇴직자들이 명퇴 신청하고 그전에는 3개월을 가던 것을 예, 예. 한 달만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그런 답변이 안 나왔잖아요. 이 조례에 의한 퇴직을 한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까지 퇴직 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바뀐 것은 1월로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죠. 제가 유권회생 얘기를 분명히 드렸지 않습니까, 국장님한테. 그래서 저기 그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내용은 6월 말 지금 퇴직이면은 공무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집행부에. 6월 말 퇴직이면은 그래서 결론은 국장님 예, 예. 보세요.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조례가 바뀌기 전에 가면은 명퇴를 하면은 3개월을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명퇴하는 사람은 한 달밖에 휴가를 못 가는 거죠. 예, 예. 권행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죠? 예, 예. 근데 우리가 아까는 대화를 나누면서 잘못 서로 얘기를 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쎄 저도 뭐 정년퇴직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3개월을 1개월로 바꾼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 유성구의 그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1개월로 바꾼 겁니다. 3개월 동안에 공석 자리가 있다 보니까 그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1개월을 줄인다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전국적으로 다 이게 바뀐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평생을 공직 생활하면서 우리 이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공백이 생기니까 업무에 과부하도 걸리고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젊은 을 다 이 공직 생활에서 다 불태우고 간 사람들한테까지 가는 마당에 누가 명예퇴직할지는 나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까지 야박하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더 주지를 못할 망정 이렇게 해야 되나요? 국장님 한번 생각 있으시면 한번 말씀 한번 지금 해보시죠. 그 대전시 그 5개구 중에서 그 3개월 그 퇴직 준비 휴가는 그 우리하고 대덕구만 지금 남아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 1개월로 이렇게 그 축소해서 그 이번에 개정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그 행정자치위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개인 복지 차원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정년퇴직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참 서운한 거예요. 더 주지는 못할 망정.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혁신국 소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국장 오광재입니다. 자치혁신국 소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입니다. 진잠동 행정구역인 관내 행정동 중 가장 넓은 면적으로 행정복지센터 이용이 불편한 원거리 주민들의 지속적인 분동 요구와 지속 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청사 신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청사 부지인 복용동 557-2번지, 3번지 일대 3,939.9제곱미터에 연면적 2,900제곱미터 내외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대전시 소유 토지인 복용동 557-2번지, 3번지는 교환 취득 진행 중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9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생활 SOC 복합 사업으로 선정 시 약 14억 7천만 원의 국시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성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입니다. 신성동 행정복지센터는 1983년 건축되어 관내 동청사 중 가장 노후된 시설로 유지 관리 비용 증가와 다양한 행정 서비스 이용에 있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청사 부지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신축에 제한이 있었지만 19년 4월 개발 제한 구역 해제로 확장 신축이 가능하게 청사 신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하기동 18-6번지 1원 4,405제곱미터에 연면적 2,500제곱미터 내외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유성구 소유 3필지 외 사유지 등 6필지는 보상 및 기속 협의를 통해 취득할 예정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토지 보상비를 포함하여 105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 SOC 복합 사업으로 약 13억 5천만 원의 국시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두 사업 모두 주민 편의 증진과 주민 수건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치역 신국소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역 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역 신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경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우리 그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에 있어서 지금 이제 남은 곳이 진잠동하고 신성동이 남아 있나요? 예. 예, 그래서 진잠동도 뭐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신성동 같은 경우 지금 2021년부터 2023년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 기간이 예. 그 토지 보상에 있어서 개인 사유 부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예. 어떻게 잘 해결이 돼가는 상황인가요? 예,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2021년도에는 어디까지 진행을 하실 걸로 지금 이제 예상을 토지 하시는지. 보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설계 공모까지 추진을 해서 내년에 이제 임시 사무실 이전하는 걸로. 그래서 설계 공모까지 하고 예, 내년에 이제 착공하는 걸로 지금.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예. 예. 그 우리 신성동 주민들께서 굉장히 염원이 큽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이상입니다.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역 신국 소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역 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학습 원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희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항원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성도서관 사용 부지 이외 유휴부지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성도서관 사용 부지의 유휴부지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는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유성도서관 사용 부지 외 유휴부지 공유재산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상사용 허가 신청 대상지는 가정동 37번지, 가정동 38-1번지 유성도서관 사용 부지 외 유휴부지이고 사용 기간은 무상사용 허가일부터 토지 교환 시까지이며 무상사용 허가 조건은 사업 대상지 내 현 유성도서관 건물 기능 유지 및 존속을 조건으로 한 연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유성도서관 사용 부지의 유휴부지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위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추후 해당 필지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시에도 유성도서관 기능 유지 및 존속 조건으로 영구적 무상사용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시와 구간,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으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질의는 아니고요. 네. 원장님 그 시민안전 체험센터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공사 소요가 발생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도서관 유성도서관 진입하는 진입로도 바뀌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주차장 진입로도. 그래서 그 시민안전 체험관이 들어오면서 발생될 수 있는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미리 사전에 확인하셔가지고 요청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쪽에 요구할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서 요구하시고요. 그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허가 기간이 토지 교환 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아직 토지를 물색하는 중인 거죠? 지금 토지정보과 관련 과랑 같이 해서 지금 물색 중인데 현재 시에서 제한하기로는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 나왔지만은 그 유소스테일 부지를 교환 조건을 내거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짜투리 땅이라서 이게 좀 활용하는데 저희는 좋은 땅을 이렇게 주면서 그 짜투리 땅을 활용 면에서 좀 이렇게 과연 적당할지 그거는 이제 추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사안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환할 만한 토지를 못 찾으면 우리가 계속 무상 사용 허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좀 대안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그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그 청소행정과의 그 쓰레기차가 그 부지에 있는데 그 부지를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이야기 같이 청소행정과의 쓰레기 차량을 그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리모델링 공사도 하면서 그 좀 일부 주차장 부지가 좀 협소해졌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안으로 그 옆에 있는 이제 대전 교육과학연구원에 좀 어제도 가봤는데 주차장 부지 약간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는 그런 절차를 좀 진행토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만약에 토지를 못 찾으면 네. 이걸 그냥 그 토지를 매각하는 걸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냥 그 무상 조건이 영구인데 그 건물의 사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혀 지장은 없는데 그 매각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토지정보과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교환 조건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네, 네, 대책 고민하셔서 네. 네, 저랑도 같이 좀 상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홍보실, 행정지원국을 내일은 이어서 자치혁신국, 평생학습원 순으로 심사하되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실 행정지원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실장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440억 3,477만 7천 원에서 1억 150만 9천 원이 증액된 441억 3,628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2020년 신속집행자치구 인센티브 1억 원과 지방재정정보화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15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7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 예산액 56억 2,416만 4천 원에서 3억 3,301만 9천 원이 증액된 59억 5,71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테스트베드 사업 신청에 따른 안건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참석 수당 75만 6천 원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노후화된 사무기기 교체 비용으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로 일반 예비비 12억 5,187만 2천 원과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10억 원을 증액하고 내부 위보금 19억 2,035만 9천 원을 감액하여 근본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연 의원님. 예, 오전에 이어서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127쪽에요. 기획실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내부 유보금 19억 2천만 원 있죠? 19억 2천만 원을 일반 예비비에 포함시켰나요? 예. 일반 예비비가 아니고 내부 보유금은 그냥 별도로 내부 보유금을 지금 잡아놓은 거죠? 이제 본 예산에 있었던 내부 유보금 19억 2천만 원을 이번 추경 예산 재원으로 다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번 추경이 전체 예산 얼마나 지금 세출로 나갑니까? 300, 예산 편성을. 일반 회계 특별회계 합쳐갖고 약 378억 원 정도 378억 원. 규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을자치과에 주민자치회원들 참석수당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거기에 특금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 특별회계 자치분권 특별회계 특별회계에 네. 특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예산 내용에. 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알고 계시겠죠, 뭐. 순수한 구비를 특별회계로 넣은 게 아니고 특금을 갖다가 넣어놨대요? 네. 각 동별로 얼마씩 넣으셨습니까? 동별로가 아니고 이번에 그 주민자치회로다가 편성된 5개 동에 네네네 동만 5개 이렇게 동에 효율 참석 수당을 네. 이번에 예산 반영을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별회계. 네. 특별회계 예산 반영을 해놓고 그 중에 네. 순수 구비만 준 게 아니고 네. 본 의원이 봤을 때 특금이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
제가 잘못 봤나요? 한번 보세요. 네, 보겠습니다. 순수 구비만 편성한 겁니까? 순수 구비 플러스 특금을 거기다가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그 뒤에 알려주세요. 주민자치 첨삭 이제 특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예, 있죠? 500, 각 예, 통별로 얼마씩 520, 들어가 있습니까? 약 520만 원 정도 들어가 각 있습니다. 통별로 5개 동에 한 개 동에 520만 원 플러스 구비 네, 안에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비로 예산이 안 돼서 특금을 갖다 넣은 겁니까? 아니면 특금을 뭐 이거 시비로 뭐 신청을 해서 받아온 겁니까? 지정해서 시에서 용도를 지정해서 그 목적으로 시에서 쓰게끔 준 해서 겁니까? 예, 특별 주정. 여기서 저 우리 유성구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예, 시에서 함수부당으로 똑같이, 사용을 하라고 시에서 내려보내는 거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각 구별로 이렇게 해서 나눠서.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네, 윤정희 의원입니다. 네,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그 테스트빌드 평가위원회 참석 부담 포함 그 대협력비가 4,100여만 원 계상하셨어요. 네. 네, 이 부분이 타구와 비교 시 어떤 상황인가 여쭙겠습니다. 그 4,122만 원이라는 금액은요, 전체 전체. 네, 네네. 전체인 것이고 이번에 네네. 추경 부분은 추경 부분은 75만 원 네네네, 이렇게 그 부분인데 계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쭙고 싶은 건 지금 네. 5개구의 그 대협력비 예. 이 부분이 이제 유성구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네. 지금 뭐 바로 답변이 힘드시면은 네, 이 부분 서면 자료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의원님. 예, 실장님 송재만입니다. 그 세입에 신속집행 자치구 인센티브 1억 들어와 있잖아요. 네. 이게 5개구 동일한 건 아니죠? 동일한 건가요? 차등해서 작년에 순위별로 금액이 저희가 3등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올해도 뭐 유지하셔가지고 내년에도 특금 받으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 윤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가 5개구 중에 저희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도 있나요? 아마 저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 뭐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그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를 가지고 이제 위원회 구성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위원을 13명으로 구성을 하셨거든요. 예, 그 맞습니다. 당연직 8명, 위촉직 5명으로 돼 있는데 네. 여기 비율이 적정한가요? 이게 테스트베드 관련 그 기업 지원하는 걸 심의하는 거잖아요. 이 당연직들 과연 이제 물론 필요한 것 같은데 당연직 비율이 많고 위촉직 비율이 적었을 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하시는데 물론 시책으로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해야 되니까 당연직이 들어가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기술적인 부분을 좀 검토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게 뭐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난해 그 조례가 제정이 돼서 금년 3월에 한번 그 영상 회의를 한번 가졌는데요. 아마 그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현장에서 그 가서 실습하고 그랬는데요. 그 전문가 네 분이 그 교수 두 분하고 전문성 있는 그다음 특구본부 한 분하고 중소벤처기업본부 한 분하고 해서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처음 해본 거라서 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우리가 당연직이 보는 것보다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더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구성하는 데 이제 뭐 테스트 베드라는 것 자체가 여러 분야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분야별로 좀 맞습니다. 전문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조성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촉 홍보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9억 5,117만 5천 원에서 5.72%인 1억 6,873만 2천 원이 증액된 31억 1,99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입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촬영 기법에 맞춰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 구도를 다각화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홍보 자료 및 기록용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드론 구입비 등 3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입니다. 국내 각 기관의 다양한 영상 홍보 매체를 활용하고 우리의 우수성을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영상 제작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스마트 워크센터의 3회 추가 재배치 및 서별관동 이전에 따라 본청동 네트워크 회선 2회선을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 총 5회분 2,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및 전산 장비 운영입니다. 스마트 워크센터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추가와 구 보건소의 IP 관리 시스템 수집 관리 장비 일대 구입비와 암호화 전송 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비용으로 1억 2,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송재만입니다. 그 드론이요. 네. 드론 운영은 누가 하시나요? 저희 그 시간 임기제 직원이 있는데요. 드론 운영이 가능한 분이 채용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이거 그 예산이 반영이 돼서 활용을 하시면 혹시 이제 뭐 드론 사고들이 가끔 나잖아요. 예. 그런 사고 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홍보 영상 그 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지금 예산 2천만 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 네네. 이 영상이 지금 17년도에 제작되고 제작이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7년도에 4천만 원 예산으로 제작을 하셨는데 네네네. 이거 2천만 원으로 제작 가능하세요? 저희가 뭐 17년도에는 4개국어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생략하고 최소 저희가 HD급 화질로 해서 제작을 하려고 이렇게. 아, 그럼 이 예산은 최소액으로 편성을 지금 하신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시나요? 드론 장비 유지 보수비 5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드는 비용인가요, 실장님? 아닙니다. 저희가 예측해서 올려놓은 금액입니다. 그럼 어떻게 계상을 하신 거예요? 그 업체에 이제 좀 문의를 좀 했습니다. 보통 이제 장비가 이제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하는데 1회 정도, 2회 들 때 어느 정도 드는가를 문의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올리는 금액입니다. 근데 새 거를 사자마자 유지보수 할 일이 바로 생길까요? 아니요, 이게 혹시 추락이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드론은 저희가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장비 보험료도 따로 계상을 했는데 예. 유지보수비가 또 따로 50만 원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제 대인 대물하고 자기 부담금을 빼고 나면 뭐 차량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보험이 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거를 대비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토지정보과에서 촬영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원 목적은 측량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측량용인데 저희가 홍보용으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근데 그 측량을 우리가 뭐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토지정보과에서 대여해서 쓸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지금도 많이 영상이 필요할 때는 토지정보과 드론을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현재도. 네, 이용하고 있는데 큰 불편함은 없으신 거잖아요. 이제 암만 해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토지정보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훌륭한 장비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 홍보의 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구사를 또 저희가 이제 맡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뭐 홍보 또는 기록용 뭐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저희가 좀 자유롭게 촬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허경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우리 영상 제작에 있어서 지금 이제 구청 1층 로비하고 온라인 그다음에 대회 홍보 영상으로 2천만 원 올리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로비하고 온라인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한 가지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대회 홍보 영상으로 그 전에 우리가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영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지금도 그게 지금은 대외적으로는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17년도에 제작을 했던 것이다 보니까 지금 시기가 좀 맞지 않아서 이번에 이제 제작이 되면 저희가 이제 국립 어디서 요 앞에 상호가 어떻게 뭐 그런 쪽에 저희가 스팟 뭐 20초 내지 30초짜리를 의뢰를 하려고 좀 요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2017년도에 영상 제작할 때 저기 강남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 홍보 했습니다. 영상을 저희가 돌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거는 지금 다 지금 서울역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좀 비용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요. 일단 비용이 안 드는 쪽으로만 우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홍보가 될까요? 우리 구 홍보가 그래도 뭐 저희 관내에도 좀 돌아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저희가 이제 관내에도 우선 돌려놓고 이제 그 여건을 봐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저희 수용비로 감당이 가능한 부분이 되면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쪽에도 우리 유성구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제일 잘 삶의 질도 그렇고 전체 지수도 높은 그런 유성구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한번 맞습니다. 이런 쪽도 한번 검토를 근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전국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그런 홍보가 비용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들어서요. 좀 엄두 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알겠습니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야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52억 5,217만 7천 원이 증가한 1,655억 6,98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과 순세경영금 225억 1,383만 원과 세원관리과 주민세 사업소분 12억 1,500만 원,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15억 517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5억 4,103만 4천 원이 증가한 686억 8,64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5쪽 운영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1억 2,631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복무관리 시스템 교체비 3,399만 원과 일가 양립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거점별 스마트 워크센터 구축비 6,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회계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8,41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시설 관리비 4,450만 원과 콜서버 교체비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세정과는 예산안으로 가름 보고드리고 159쪽 민원여건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161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실 환경 개선비 661만 2천 원과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 및 신규 구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대비 12억 9,8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12억 4,675만 1천 원과 공유예산 감정평가 수수료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진행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이 보고한 내용 중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146쪽 스마트 워크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마트 워크센터 구축을 앞두고 있죠. 예산서 146조. 예. 네, 예. 준비되셨습니까? 네, 스마트 워크센터 구축에 구축을 앞두고 그 필요성과 그 활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스마트 워크센터는 이제 그 직원들의 어떤 그 근무 그 여건을 좀 개선하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이제 그 분산 근무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요 부분이 대상자가 일단은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죠? 사용하는 그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고. 그 한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제 신청에 의해서 이제 그 근무를 이제 원하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새롭게 이제 신규로 이걸 진행을 할 사업인 거죠. 예. 네네. 지금 현재 새 청사로 또 일부 부서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이전을 해서 나름 좀 직원들의 어떤 그 편리함을 그리고 또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평소 그 밀집 부서 같은 경우 이렇게 분산 근무를 하는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스마트 워크센터 운영이 좀 확대가 되면은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죠, 국장님?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욱 의원님. 예, 국장님, 우리 커뮤니티 센터 유지관리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네. 우리 그 커뮤니티 센터 건물 그 몇 년 됐죠? 그거 2008년 신축은 1981년도 11월 달에 신축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81년도면 40년? 84년도에 신축했으니까요. 84년도? 예, 예. 그러면 거의 뭐 35년이 넘은 거죠? 그 정도 됩니다. 어떻게 거기 안전진단은 받아보셨어요? 안전 진단을 한 거로 좀 기억하고 있는데요. 언제 안 한 들려요. 건지는 예? 언제 한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기 예. 별도로 그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지금 커뮤니티 센터에 그 단체가 지금 몇 단체가 들어 있어요? 거기 있는 것이 적십사 대한적십자사하고 재향군인회 있고 자유청년맹하고 모범택시 쉼터. 바르게 살기, 푸른 운전자 쉼터 뭐 요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회적 기업인가도 있지 않나요? 그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응? 희망마을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예예예. 지금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네. 예, 건물이 이제 노후화돼서 아직 뭐 안전 진단도 언제 받았는지 지금 뭐 잘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고 해서 이 건물이 앞으로 유지 관리비가 계속 이제 발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지 관리비 들어가는 것보다도 일단 안전 진단을 받아서 이 다시 신축을 하는 건 어떨까 그런 검토라든가 계획은 있으신지요? 아직 신축 계획은 없습니다. 한번 안전 진단 받으셔서 이런 네, 것도 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를 신축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뭐 더 층을 올려서 다른 단체들이 또 활용할 수도 있고 해서 지금 계속 앞으로는 유지비가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지금 저희가 스마트워크 센터를 지금 그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네. 지금 운영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문제, 또 홍보실에서 홍보실 예산 올라오고 지금 운영지원과 예산 올라오고 회계과 예산 올라오고 하는데 그게 네. 통합해서 얼마가 예산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한번 그런 건 한번 이렇게 좀 통합해 보셨는지. 다 합해서 약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정도요? 예, 예. 그래서 5개구에 지금 5개 소에서 앞으로 운영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5개소에서 그 회로 놓는 거, 집기 놓는 거, 그다음에 지금 저기 전열 공사까지 해서 예, 그 예. 각 센터마다 한 2천만 원 정도의 저기 그 예산을 들여서 센터가 개소가 되면 우리 직원들한테 오는 그런 저 편리성, 효율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그 자택에서 이제 가까운 곳에 이제 근무를 할 여건이 되고요. 다 이제 그 준비가 되면 한 60명 정도 그 동시에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뭐 일가 양립 뭐 이런 쪽에 도움이 많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리고 신청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예, 예. 예, 잘 운영해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있...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한 의원님. 자, 민원 여건과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양방향 마이크 설치하는 것은 존경하는 우리 하경호 의원님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사업이 안 끝나서 진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무인 민원 발급기 신규 2대하고 대체 한 대에서 2,500만 원 계획이 돼 있는데요. 예, 예. 그거 신규는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카이스트에 설치할 겁니다. 예? 카이스트요. 카이스트 예, 예. 대학교에 예, 예. 뭐 세대로 돼 있네요. 한 대입니다. 2,500 그 3은 뭐예요, 그러면? 본 예산 159페이지 하단에. 본 예산에 세웠던 거 그 포함해서 그렇고요. 이번에 추경에는 산출 근거가 산출 밑에 예. 밑에 이번 한번 보세요. 본 예산에 2대 했고요. 예. 이번에 한 대 한 대당 2,500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3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이거 잘못 뛴 거죠? 예? 잠시만요. 이번 추경에 왔으니까 2,500짜리 한 대만 들으면 되는데. 아 이게요. 그렇죠? 저기 그 본 예산하고 이번 추경하고 합해서 세 다른 이게 얘기입니다. 이제 거기서는 합쳐서 한 거고 예, 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추경에 올라온 거 한 대값만 예, 올라오면 그렇습니다. 한 되는데 대입니다. 2,500. 예, 예. 거기다가 이제 그게 아마 표시가 곱하기 3 같은데 예, 예. 그렇죠? 예, 예. 요거 예산액 표시하기 위한 그 산출 근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의 금액에 지금 7,500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체적인 예산에 본 예. 예산하고 해서 예. 세대가 2대 하고 이번에 한 대 하고 세대를 표기한 거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요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 의원님. 우리 토지정보과에 지금 드론이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사용하는 게 몇 대예요? 2대 가지고 있습니다. 2대죠? 예, 예. 네, 아까 저 홍보실에 우리 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 드론 관계에서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그 2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용하는데 우리 유성구 집행부에서 운영하는데 그게 좀 이렇게 대여해주고 하는데 문제 없지 않습니까? 대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별대로 문제 없는 걸로 알고 뭐 있습니다. 건축가라든지 뭐 이런 데도 대여해준다고 옛날에 드론 구매할 때 그러셨는데 순수하게 저 토지 정보과만 2대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지금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까? 각 그 부서에서 필요할 때 예. 그 대여를 해주는 예, 예, 협의 들어오면은 대여해주고 있죠. 예, 예. 저 뒤에 팀장님 뭐 따로 뭐 국장님한테 드릴 말 있어요? 하여튼 필요할 때 해주죠. 두 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2대로 해서 그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은 그 대여를 해주겠습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지적재 조사를 하나? 아이가 그 기사가 우리 토지정보과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모르십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늘 기사 그 많이 나왔잖아요. 토지정보과에서 드론을 이용한 지적재 조사. 맞죠? 네, 뒤에서 맞다고 그러시네.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봤으니까.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 사용하고 분명히 드론을 구매할 때 필요한 부서에 협조해서 대여해 주는 걸로 구매를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원활하게 지원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의원님. 우리 지금 존경하는 이한 의원님 그 드론 말씀하셔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 황은지 위원장님도 홍보실 예산 하실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해요. 부서에서 그 본인들이 가져가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 그 능동적이고 조금 본인들 업무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드론을 그렇게 대여할 수 있어요? 요청하는 대로 대여가 가능해요? 지금 현재는 부서에서 요청한 부서가 없기 때문에 대여는 안 하고 저희가 직접 2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적재조사 사업 계속 드론으로 진행하시고 하면 부서에서 요청을 필요로 하는 그 날짜에 요청을 했는데 대여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토지정보과에서 양보하실 거예요? 현재까지는 요청한 부서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요청한 부서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뭔가 충돌이 생기잖아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금 구비로만 해도 12억씩 증액해서 가야 된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그죠? 예산은 이만큼 늘어나요. 필지도 늘어나 있고. 그러면 전 최소한 빌려 가려고 하는 데서는 빌려서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언제든 요청하면 빌려줄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건 전 이해가 안 돼. 업무 충돌이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그 업무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당장 소유가 없다라고 해서 없다 그걸 가지고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한 의원님이나 황은지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분 어떤 부분 충분히 알아요. 저도 공감을 하고 예산을 절감해야 되니까 있는 드론을 가지고 좀 활용을 하라고 지적을 하시는 부분 알겠는데 공감하고 동의하는데 그 답변을 하시는 그 부서에서 안타까운 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 지적을 받더라도 본인들은 현실적으로 2대가 있는데 해보니까 예?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얘기를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예, 이한 의원님. 우리 저 송재만 의원님 이제 드론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사실 드론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적재조사를 했어요. 사람이 다니면서 측량을 하고 그렇죠?
유성구청에 드론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적재 조사를 했다 이 그 말이에요. 당시에는 이제 그 다른데 드론이 있는 편리성, 좀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좋은 시대적으로 좋은 드론이 있다 보니까 장비를 구매해가지고 사용한 거잖아요. 이 드론 사용한 지 얼마 안 돼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예. 드론 사용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갑자기 막 그냥 긴박하게 드론이 사용된다면 뭐 임차를 해서 써도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모든 사업은 업무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그 송재만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잘 업무에 조율을 해서 필요하면은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해주고 일단 내 업무가 주 업무가 우선이잖아요. 네? 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자치혁신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